저 같은 노산도 성공했으니 여러분도 꼭 엄마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임신 성공기 3편에서 소개드린 몸 만들기 방법대로 1.5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 후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4편의 내용은 시험관 성공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난자 정자 채취 전 2. 채취 과정 및 결과 3. 배아 이식 및 착상 노력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제가 했던 노력과 경험을 그대로 공유드리고 4. 임신 증상과 5. 전체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난임병원에 생리 시작 2일차에 방문해서 종합 혈액 검사를 받고 생리 3일차부터 과배란 유도 주사를 맞게 됩니다. 집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3개씩 셀프 배주사를 놓는데 임신이 되고 나서도 다른 종류지만 배주사를 9주차까지는 계속 맞아요. 약 2개월 이상 매일 주사를 맞는 건데 주사 자국과 멍으로 배가 만신창이가 되고 알코올솜이 독해서 손과 배 피부가 다 벗겨지기까지 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2, 3일 간격으로 병원에 가서 질 초음파로 자궁 내막 두께, 난자 개수 및 크기를 모니터링하면서 최상의 채취일을 정한 후 이틀 전에 난포 터지는 주사를 맞고 채취 준비를 합니다. 저는 이 기간에도 한의원 치료를 계속 병행했는데요. 한약을 매일 2회 복용했고 난자 채취 7일 전부터는 침 치료를 주 2회에서 3회로 변경하여 격일 간격으로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편도 질 좋은 정자 채취를 위해 저와 함께 침 치료를 열심히 받았습니다. 난임병원에서는 호르몬 충돌을 염려해서 한의원과 치료를 병행하는 걸 권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본인의 선택이니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하던 운동, 족욕, 식단 관리를 계속하면서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술 전날 밤 12시부터 금식을 하고 당일 시술 전 대기실에서 링거를 맞는데 이때 진짜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시술실에서 수면 마취 후 난자를 채취하는데 이때 남편도 정자를 채취합니다. 회복실에서 마취가 깼는데 통증은 거의 없었고 자궁 안에 넣어놓은 지혈용 거즈를 빼낼 때 마치 10m 길이의 붕대를 뽑아내는 것처럼 상상도 못했던 아픔과 놀라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채취 결과를 듣고 배주사, 질정, 항생제, 아스피린 처방을 받고 귀가하는 길에 몸보신을 위해 장어덮밥을 먹었어요. 채취 결과는 난자 7개였고 난소는 붓지 않고 출혈이 없어서 매우 좋은 상태였습니다. 난자가 20개 이상 채취되는 사람들도 있어서 솔직히 실망을 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난자 개수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고 너무 많은 난자를 채취할 경우 난소가 부어서 자연주기 임신을 못하고 냉동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주사나 질정을 더 길게 투여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5개의 난자가 수정이 되었고 그 중에 3개가 5일 배양에 성공해서 곧바로 배아 2개를 신선 이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식 직전에 얼마나 떨리던지 대기실에서 남편과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렸어요. 이식할 때 의사 선생님이 5일 배양된 배아 2개를 확인시켜 주시고 관을 삽입하여 자궁에 이식한 후 초음파 모니터로 배아가 자궁 안에 자리 잡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착상 노력은 회복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복실에서 1시간가량 누워 있다가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거의 누워서 집으로 왔어요. 수정일로부터 14일 후인 피검사 때까지 무조건 눕눕했고 특히 착상 기간인 5일 동안에는 더더욱 조심했습니다. 난임병원에서는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고 했지만 한 번뿐인 기회라고 생각하니 조심하고 싶었어요. 배주사와 함께 황체 호르몬 보충을 위해 질정도 매일 2회씩 아침 저녁으로 넣는데 넣는 것도 불편하지만 넣고 나서 흐르지 않게 30분 이상 누워 있어야 해서 일상생활에 제약이 좀 있어요. 질정도 임신 10주까지 계속 넣어야 된답니다. 배주사와 질정에서 벗어나면 정말 자유의 몸이 이런 거구나 진심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혈전 예방 및 혈액순환 증진을 위해 저용량 아스피린도 함께 처방받아서 계속 복용합니다. 한의원은 격일 간격으로 피검사 전까지 차로 누워서 이동하며 착상 침을 맞았습니다.
또한 매일 2회 착상탕을 복용했어요. 이식 후부터는 뜨거운 게 배아에 안 좋다고 해서 족욕이나 찜질 등은 일체 금지하고 착상에 좋은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1편에서 증상놀이 관련된 내용을 다뤘었는데 그건 호르몬 주사 반응이나 생리 임박 시점 증후군과 비슷해서 착각할 수 있는 증상들이라 확실성이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정말 느낌이 달랐어요. 이식 4일째부터 배가 사르르 아프고 당기는 증상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느껴보지 못한 증상이어서 이번에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왔었어요. 임태기는 되도록 안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끝까지 참다가 결국 피검사 전날 아침에 해봤는데요. 짠! 드디어 저도 두주를 받습니다. 그것도 아주 진한 두주를요.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때 초음파로 쌍둥이 아기집을 확인했어요. 피검 수치가 높아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살면서 한 번도 쌍둥이 엄마가 된다는 사실을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기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정말 이 소중한 아이들을 내가 잘 지켜내야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비용입니다. 저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난임부분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비용 다 내고 진행한 케이스고요. 처음에 난임병원에 가면 한 달은 각종 검사하고 자임시도 시키거든요. 그 비용이 약 50만 원. 그리고 인공수정 1회 비용이 약 20만 원 정도 듭니다. 시험관 시술 1회 비용은 1차 피검까지 총 210만 원 정도 들고 임신이 확인되면 2차 피검부터 난임병원 졸업까지 약 95만 원 정도 더 듭니다. 저는 인공수정 2회, 시험관 1회까지 해서 총 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병원마다, 개인의 상황마다,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대략적으로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의원 비용은 치료 기간이나 치료 주기,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커서 공유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신을 방해하는 요소는 수만 가지이고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제가 2편에서 말씀드렸던 임신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 6가지가 갖추어졌는지 체크하고 개선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임신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길고 고독한 싸움인데 이제 희망을 가지시오. 저 같은 노산도 성공했으니 여러분도 꼭 엄마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더 유용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